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평안한 휴일 보내셨나요? 날씨도 따뜻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까 산책하기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 등산하기도 좋은 날씨고요. 특히 가족들하고 연인들하고 같이 야외 나들이 하면은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휴일날에는 여러분들 그 엔돌핀을 그 수치를 올려야 합니다. 올려야 해가지고 스트레스도 그동안 쌓였던 거 딱 풀어버리고 유쾌하게 즐거운 웃음으로써 자기의 지인들하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꼭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게 삼성전자는 항상 늘 보면은 샌드위치 그런 위치라고 표현하나 샌드위치 그런 뭔가 좀 그 주위의 경쟁자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쌓여 있어요. 보면 줄로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경쟁자들이 많아요. 안에 있고 삼성전자는 그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타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주위에서 워낙 있잖아, 삼성전자를 어떻게 쓰는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국가들도 은근히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그 위기를 잘 극복해 왔어요. 지금은 더욱이 이제 반도체 때문에 좀 난립니다. 반도체 때문에 삼성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과연 삼성이 이 어려운 그 현재 위치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도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일단 어떤 상태인지, 삼성이 어떻게 나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투자 청사진은 이제 속속 보이고 있어요. 그런 어떻게 될 건지. 바이든 대통령은 그 미국 행정부는 이제 수백억 달러를 인센티브를 약속을 했고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 67조 원 정도 규모의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1등이고 그 파운드리는 한 2위 정도 하잖아요. 그 삼전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타깃이 되는 거예요. 대만 TSMC하고 일본 소니는 차세대 그 반도체 분야에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삼성전자를 이제 찍어 누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인텔과 대만 나냐 등 후발주자도 각각 파운드리와 디램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이제 시작됐어요. 소니는 그 일본 나가사키 공장 내 그 이미지 센서 양산을 늘리면서 삼전의 추격을 이제 견제하고 나섰어요. 그 일본 그 니혼게이자 신문에 보니까 소니는 약 한 1조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그 나가사키에 추가로 지은 공장에서 6월부터요 그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라고 있어요. 시모스라고 합니다. 시모스 이미지 센서 양산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공장은 그 기존에 있는 공장 인근에 건물 5동으로 건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제조하는 클린룸 넓이는 한 1만 제곱미터 수준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넓죠. 그리고 소니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 것은 한 14년 만이에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요, 소니가. 그리고 그 IT 기기하고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즉 눈 역할을 하겠죠. 그 이미지 센서는 그 삼전이 그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점 찍은 제품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서 삼성이 이제 먹고 살아야겠죠. 미래 먹거리로.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그 IT 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홈이나 자율주행차, 그 로봇 등의 핵심 부품으로도 많이 쓸 거예요. 테크노 그 시스템 리서치에 따르니까 작년 글로벌 그 시모스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점유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45.1% 정도 되고요. 1등 달리고 있겠죠. 삼성이 지금 한 거의 20% 정도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니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래도 현재 소니 회장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신공장 준공식에서 신공장 가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의 리딩 포지션을 확보해야겠다. 자기들이 리딩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소니는 미국의 제재로 이제 화웨이에 대한 센서 공급이 중단돼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사들 문을 두드리면서 대체 고객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중국 영업해야겠죠.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4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죠. D램 메모리 반도체. 강력한 또 해외 추격자가 등장을 했어요. 또 이 분야에. 그 연합보를 비롯해서 대만 언론에 보니까 현재 그 메모리 기업 분야죠. 나냐라고 있어요. 나냐. 대만 북부 그 타이난 날린 과학단지인데 하여튼 그쪽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약 11조 9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7년간 10나노급 D램 공장을 설립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당장 올해부터 이제 공장 착공에 돌입한다고 하네요. 나냐는 그 이미 10나노급 D램 양산 기술을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EUV죠.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최첨단 D램을 2024년부터 이제 신공장에서 양산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상 생산량은 한 12인치 웨이퍼 기준에서 월 한 4만 5천 장 정도 된다고 하고요. EUV의 기반의 그 10나노급 D램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최신 D램과 한 동급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미국 마이크론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그 2위인 키옥시아죠. 키옥시아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실제 인수에 성공을 하면은 단숨에 이제 삼전과 맞먹는 낸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당장은 그 다수 업체가 난립했죠. 그 낸드 시장이. 삼성전자, 마이크론, 키옥시아, SK하이닉스, 인텔 이렇게 3분대에 있는데 그 기업들 수익성이 개선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위협적인 라이벌이 탄생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 마이크론은 그 삼성전자와 동급의 10나노급 D램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 최첨단 그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그 10나노 초반대 차세대 D램 개발에도 상당히 몰두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한 상반기 중에 한 EUV 그 D램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하면서 마이크론의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그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전 경기하고 있는 TSMC요. 뭐 31조 원 설비 투자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쏟아붓겠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달 초에 다시 뭐 116조를 투자하겠다 하면서 팔을 더 키워버렸어요. TSMC가. 삼성을 굉장히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대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SMC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반도체 그 굴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만 애들이 좀 보면은 미국과 가장 친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잘 보여야겠죠. TSMC도 이제 한 36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애리조나주 등에 이제 미국에만 5나노급 이하의 첨단 반도체 공장 6곳을 추가로 짓겠다고 했고요. 일부는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됐고 올해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이제 첨단 공장 경쟁에서는 이제 패배를 선언했던 인텔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이제 판에 들어온 겁니다. 파운드리 판에 복귀했고, 그 인텔은 이제 2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이제 애리조나주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짓겠다고 지난달 밝혔어요. 그 인텔은 이미 이제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공정만으로도 이제 삼전과 TSMC 5나노 공정하고 맞먹는 성능을 낸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어요. 뭐 삼전 TSMC 5나노하고 인텔 7나노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거의 뭐 성능은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겔싱어 인텔 그 CEO는 그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발표하면서 연내 유럽에도 이제 신규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이제 예고한 상태고요. 현재 우리 이재용 부회장은 2019년 4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까지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10년간 또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현재 안타깝게도 지금 총수 부재죠. 그래서 삼전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뭐 샌드위치 시세가 됐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나노 그 반도체 이제 기지로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 그 관련된 그 증설 프로젝트는 이제 사업부에서 한 19조 원 정도 규모에 달하는 상세 투자 계획을 완성해 놓고도 아직 결제가 나지 않은 거예요. 결제가 돼야지 이제 확실하게 선언을 하겠죠. 근데 요번에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미국 가면은 한미 뭐 정상회담 하면은 그때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니까 거의 매주 삼전의 그 오스틴 공장 증설이 곧 발표된다는 루머만 돌고 있어요.
누구만 열심히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삼전은 아직 그 전사 최고 재무 책임자라고 있어요. CFO라고 합니다. 그 CFO하고 각 부문장이 참석하는 경영위원회에서 오스틴 공장 증설안을 아직까지 논의하지 않은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뭐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총 투자 규모가 지금 이제 30조 원을 이제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되죠. 경기도 P3 공장. 지금 연내 착공 여부도 이제 확정 짓지 못한 상태라 하지만은 조만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올해 3전은 파운드리 설비 투자의 역대 최대인 12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TSMC 추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뭐 지배적입니다. 그것도 뭐 각각 보는 게 달라요.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뭐 지배적이다, 아니다, 아니 부족하다, 아니면 충분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솔직히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 TSMC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반도체 하나만 하니까 뭐 그냥 몰빵하지만은 삼전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산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삼전은 그 파운드리하고 이미지 센서를 비롯해서 이제 비메모리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D램과 낸드 같은 그 메모리 사업은 또 투자 계획을 약간 보수적으로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런 와중에 메모리 경쟁자들이 이제 역량이 이제 강화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삼전이 메모리 왕좌도 약간 흔들 위기가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다양합니다. 삼전은 이거 1993년부터, 1993년이죠. 93년부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어요. D램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는데, 29년간, 무려 29년간 거의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었죠. D램하고 랜드는. 하지만 최근 수년간 점유율이 좀 약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삼전의 연간 D램 점유율이 한 48%였는데 5년간 계속 감소해서 지금 48에서 결국 43.1%로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이미 작년 4분기에는 한 41.1%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삼전의 한 관계자는 그 메모리 사업부는 올해 D램 투자를 당초 계획 대비해서 월 2만에서 3만 장 정도 늘려야 점유율 유지가 가능하다고 이제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낸드의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삼전의 낸드 점유율은 한 2017년도에 40%를 넘었어요. 넘겼지만 이후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좀 떨어져가지고 작년 4분기에는 한 33.4%까지 떨어졌다더라고요. 낸드가. 더군다나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이상 3차원 3D죠. 7세대 적층 낸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어요. 뭐 기술 초격체도 금이 갔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이 176단이 아니라 더 이상의 단수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 원래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뭔가 크게 뭐 문제 있는 듯이 뭐 위기라고 하는 듯이 하는 게 발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삼전은 현재 6세대 V낸드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삼전의 메모리 사업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7세대 낸드 상용화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뭔가 가감하게 파격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빨리 오너의 존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빨리 사면이 된다면은 뭐 삼성 확실하게 투자는 날개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간 이 부장이 지금 존재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 이 부재 속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뭔가 그래도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사면론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뉴스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매체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어느 정도 시그널이 벌써 간 것 같아요. 정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데, 잘하면 8.15 때 이제 사면이 되면은 그때 또 본격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 삼성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샌드위치 신세다. 삼성을 이제 박살내기 위해서 여러 이제 IT 기업들이 엄청 치고 들어온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기사로서 풀어낸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위기는 항상 늘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삼성 꿋꿋하게 잘 버텨낼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기가 있어야지 더 분발합니다. 기업들은 더 분발하고 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주하면 안 되죠. 안주하면 안 되고요. 더 부지런히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연구하고 하겠죠. 일단 삼성 잘 되기를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저녁 드십시오. 이상 영상 마칠게요.